안녕하십니까? 이피아이어 도바즈입니다. 드디어 금이 2,500불을 뚫고, 즉 2,500 US달러를 뚫고 새로운 가격 영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과 같은 위험자산 가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금은 가끔 유행을 좀 타는 듯한 투자를 가지기도 하고 사실 뭐 어느 정도 좀 부유한 사람들이나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또 가져가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양면적인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불황이 있는 경우 당연히 금 가격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즉 뭐 미국 달러 기준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원화 기준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금리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은 그 돈에 대한 일종의 보상 소득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자산 가격을 유지하기,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자산의 어떤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만한 자산, 금이 이제 대표적인 자산이 되기 때문에 금을 매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중앙은행들, 뭐 사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당연히 금리도 내리고 통화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금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불황이 온다, 오지 않는다. 그 부분은 사실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금리를 내린다라는 포인트가 첫 번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부분으로 저희가 고민해보면 만약에 미국 달러 기준으로도 금리를 내린다. 그럼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조금 예전에 비해서 약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자산의 가치가 달러로 표시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달러보다는 금으로 환전해서 들고 있는 편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보면 위험자산의 가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 절대가치 측면에서는 이런 이제 자산시장에서 뚜렷한 사실 뭐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1년 동안은 생각해보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100에서 200bp 정도 내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래도 화폐들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만약에 불황이 온다고 한다면 그 이유 때문에 금리를 내리거나 통화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금이 곽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런 이제 금 가격들이 새로운 국면을 보이고 있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차트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금리를 인하한 구간을 보면 이렇게 까맣게 표시된, 그러니까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가격 같은 경우는 금 ETF. 아무래도 금을 실물을 사는 것보다는 금을 어느 정도 보유했다가 일정 기간에 쉽게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또 ETF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쉽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금 ETF 가격을 쫓아가다 보면 금을 거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금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편의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ETF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향후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금 ETF 가격인데요.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사실 금리가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면 금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 또 인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를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는 금 가격을 상승하는데 강한 촉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만약에 금리를 이렇게 내려준다. 100에서 200bp 정도 내려준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때와 이때 봤던 것처럼 당연히 금 가격은 상승할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중앙은행 역시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북 대체대표 안에 금 자산을 사실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든지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도 자산 배분 목적으로 어떤 일종의 이제 불황 수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 가격이 저희가 2,000불 때 깨지면서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오히려 2,500불에 와서 훨씬 더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일반적인 그 자산 배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금수요도 있긴 있지만요. 개인들 측면에서 금 같은 경우는 장신구 수요인데요. 장신구 수요는 글로벌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인도와 중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도와 중국에서는 인구가 많은 부분도 있고요. 그들이 금을 아주 선호하는 부분 때문에 이들의 실물 수요, 그러니까 장신구를 만든다든지 뭐 금을 바 형태로 보유한다든지 이런 유행이 좀 탄다라고 싶으면 금의 실질 실물 수요도 올라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인도를 업데이트해 보면 인도에서 금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 DP의 경우에는 아마도 인도는 사실 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 상품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단기적으로 조금 금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규제가 좀 있다가 사실 그런 부분이 다시 이제 자유로워지면서 이러한 금을 베이스로 한 금융상품이라 대출 수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사실 화폐를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좀 전통적으로 금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을 좀 보유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선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실물 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인도와 중국에서 금 수요가 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향후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할 때에 중앙은행 그러니까 재무제표 측면에서도 금을 보유하는 것이 좀 유리한, 그리고 자산 배분 측면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2,500불이라는 가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향후에 상대 가격 측면에서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다.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미디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노출되는 것을 봤을 때 시장의 관심이 금 쪽으로 어느 정도 많이 좁아지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이제 투자할 자산들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불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가장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불황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된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금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역사적으로 이런 레코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물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금을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자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진짜 시장에 불황이 오거나 금리 인하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드렸던 중에서 금의 어떤 금융적인 그리고 자산 배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점과 그리고 최근에 실질적으로 금의 실물 수요에 관련된 부분을 동시에 업데이트 드렸는데요.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또 변한다고 한다면 금 가격의 향방이 향후에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꾸준히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PI 어드버였습니다.